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이번 시간에 진도를 모두 다 마치려고 해요. 이 두 번째 무리함수의 그래프 단원은 첫 번째 유리함수의 그래프 단원과 구성 자체가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무리식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기본 형태가 되는 무리함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평행이동까지 쭉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앞서 배웠던 학습 내용 구조와 똑같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다음과 같이 기온, 풍속, 지표면이 받는 복사량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체감 온도는 기온에서 마이너스 4 루트 풍속 더하기 12 곱하기 지면이 받는 복사량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기온이 0도이고요. 한번 써볼게요. 기온이 0도. 풍속이 V입니다. V. 그리고 지표면이 받는 복사량이 4분의 1 칼로리.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단위 면적을 제곱센티미터로 했을 때 받는 칼로리를 나눈 거죠. 이것으로. 자, 어쨌건 쓰고자 하는 값은 이건 4분의 1이에요. 그럼 체감 온도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체감 온도는 0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0도C로 표현을 할 텐데 나중에 전체 단위를 붙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루트 B 더하기 12와 4분의 1을 곱하면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루트 B 더하기 3 도C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 풍속의 제곱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풍속의 제곱근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항식이나 유리식의 형태랑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말이 무리식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식을 정리하였을 때 근호 안의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근호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식인데 지금 문제처럼 루트 V에서 이 V가 완전제곱 형태라면은 유리식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V가 완전제곱의 형태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이 표기 자체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표현이 이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이름 붙여 무리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하겠다. 예시로는 루트 2x, 루트 3분의 1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1 등이 무리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트 x제곱 이런 것들은 제곱근을 나타내지 않고 쓸 수 있죠. 물론 이게 절대값 기호로 표현이 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x가 양수다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 절대값이 사라질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무리식으로 표현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경우는 이건 허수집합에 포함이 돼 버리죠. 우리가 다루는 것은 허수까지 범위를 확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 안쪽에 식이 포함이 될 텐데 이 식 자체가 항상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X축, Y축, 즉 실수와 실수 범위에서 대응되는 좌표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근호 안의 식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근호가 분모에 있다면 이 네 번째 식의 형태예요. 분모에 있다면 이 분모의 값은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쪽은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아니다가 아니고 왜 분모의 값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위에서 본 이 예시에 따르면은 그냥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건 그 경우가 아닌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럼 이 말은 루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0이 되는 경우만 배제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이 값이 루트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경우만 배제하면 되니까 루트 x가 1이 되진 않아야 해요. 따라서 이 경우는 x가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위쪽 표기에서는 이 루트 x를 독자적으로 봤을 때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이 위에서 봤던 무리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 범위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볼게요. 무리식 루트 x-2의 값이 실수이려면 무리식 제곱근 안의 식인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루트 2x-1분의 1의 값이 실수이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첫 번째, 제곱근 안쪽 값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것도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것도 만족해야 되죠? 분모의 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루트 2x-1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아래의 경우는 이 2x-1이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도 안 돼요. 그러면 2x-1이 0보다 커야 하는구나 라고 하나로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는 더 큰 값이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리식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무리식 계산은 무리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유리식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유리수 계산과 동일하다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특히 분모가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하여 계산을 해둡니다. 유리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매번 그 숫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표기를 유일한 형태로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에요. 자, 위쪽 1번 확인해 봅시다.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앞쪽을 a, 뒤쪽을 b라고 하면 앞쪽은 a 마이너스 b, 뒤쪽은 a 플러스 b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잖아요. 그게 요 아래 표기죠. 루트 x 더하기 1을 제곱합니다. x 더하기 1. 뒤쪽 루트 x를 제곱합니다. x. 빼고 나면 1만 남죠. x가 요 식이 만족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루트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x 더하기 1은 x보다 더 크거나 같죠. 더 크죠. 1만큼 더 크죠. 그래서 이때는 이 식이 만족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1번식을 계산을 하면 x 값에 관계없이 1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의 경우는 유리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분모의 무리수 형태, 무리식 형태를 나타나지 않게 만들려면 숫자에서 유리화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더했으니까 빼는 식을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은 식만큼을 곱했으니까 동호가 성립하겠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본 것처럼 a 더하기 b, a 빼기 b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뺍니다. 빼고 났더니 분모의 값은 2가 되죠. 그럼 분자에 있던 2와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써두고 볼게요. 분자는 2, 전체 2 곱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가 약분되고 분자에 있는 이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만 남아요. 자, 이때도 범위는 x 마이너스 1이 x 더하기 1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문제 2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리식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무리함수라는 것도 생성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함수 y는 루트 x, y는 루트 2x 더하기 1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무리함수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는지 그 등장 배경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앞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봤어요. 이 2차 함수죠. 포물선입니다.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역함수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를 확인을 할 때 1대1 대응이 되느냐 아니냐를 봤잖아요. 자, 지금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 봤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함수에 대해서 범위를 제한을 시켜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이 2사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겠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정의역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이제는 치역도 또한 요 파란색 선으로 y축에 있는 요 파란색 반직선으로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1대1 대응이 되겠네요. 범위를 제한시키게 되면. 따라서 이 역함수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함수 찾는 걸 한번 봅시다. 역함수를 찾으려면 이걸 x로 정리를 해야 되죠. y는 x제곱인데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이걸 공역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값은 등장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x는 루트 y가 되죠. 그럼 x는 루트 y를 가지고 이것 역함수를 구하면 y는 루트 x, 이렇게 무리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기존에 있던 y는 x제곱 함수에서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걸 대칭 이동하게 되었을 때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포물선의 일부만큼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y는 루트 x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무리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내용을 이제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근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아까 앞에서 정의되는 곳 설명을 했었죠. 그걸 정의역으로 가져오겠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 y는 루트 3-x의 정의역은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제한을 합니다. 즉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은 실수들. 그럼 두 번째 함수 y는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2x는 어떻게 될 거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이항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정의역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문제 3번 지나가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인데 금방 앞서 y는 루트 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죠. y는 루트 x의 함수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y는 루트 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y는 루트 2x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요 a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자, a가 양수로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양수로서 커지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2x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일부를 가져온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루트 x와 루트 2x의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0만 아니면 즉 x가 양수일 때는 루트 x와 루트 2x 둘을 비교하면 루트 2x 값이 더 커요. 그럼 이게 더 크다는 말은 모양은 비슷한데 더 큰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이 식이 y는 루트 2x일 거다. 그럼 y는 루트 3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y는 루트 3x의 그래프는 금방 봤던 y는 루트 2x보다 0 아니면 더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a 값이 양수일 때는 x축에 대하여 점점 더 멀리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수일 경우는 했으니까 음수일 경우를 한번 다뤄볼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건 범위가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범위에서 정의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요 두 개의 함수를 비교를 해보세요.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 둘은 x의 부호는 바뀌었는데 y 부호는 그대로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요 두 함수는 x 값의 부호만 바뀌었다. 즉 y축 대칭 함수예요. y축 대칭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금방 y는 루트 x 함수의 그래프를 봤죠.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2사분면 쪽에. 2사분면 쪽에 나타날 것이다.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숫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진다는 말은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경우, 이 경우는 앞서 봤던 y는 루트 2x의 그래프,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죠? 이 그래프랑 y축에 대하여 대칭이잖아요. 이 둘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렇게 주어지겠네. y는 루트 3x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더 적어지게 되면 이때도 x축에 대하여 더 멀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 대하여 펼쳐져 있다. 혹은 더 멀어진 포물선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래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그 내용이 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가운데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앞서 설명했던 y는 x제곱 함수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로 등장했다. 이런 말들이고요. 이 아래 경우는 y는 루트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x 함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둘은 요 아래쪽 식을 변형해 보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가 되죠. x 값은 그대로인데 y 값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둘은 x축 대칭 이동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 4사분면 쪽에 만약에 등장하는 그래프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생긴 거. 4사분면 쪽 등장한 그래프는 이건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여기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x예요. 양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x는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이 둘은 원점 대칭이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5번. 이것에 대해서 금방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들을 채워보세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가능하면 다 끝내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더 끝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내용 정리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마무리까지 짓는 건 그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y는 루트 ax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